지금 질문을 LNF도 주셨고 코스모 신소재도 주셨어요. 또 DB하이텍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주력주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삼성 전기 LG전자 한 묶음, 수행 쪽에서 이제 이노텍 예전부터 있었던 물량,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DB하이텍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실 예를 든다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던 범위를 개별 기준으로 넘기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로 가져가고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프로나 이런 쪽의 흐름도 지금 들여다볼 공간이 맞아요, 사실은. 앞전에 이제 누적 수급이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분할 이후에 에코프로, HN 이런 쪽의 흐름도 있었고, 이제 서서히 삼성전자의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DB하이텍, 에코프로, BM 이런 쪽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은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삼성 그룹주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부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눌린다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전체 시장의 지수가 아주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1% 이상이죠.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주가가 눌려 있다 보니까 지수가 시원하게 못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연출돼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지금 뭐 욕심나는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H,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오늘도 이제 그 전략 기준에서 문의도 있었고 또 개별 매매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근데 이런 기준에 이제 그 공통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일주월봉으로 다 놓고 보시면 공통적인 내용이 이제 거래가 수반돼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래가 5MA, 20MA 거래량이 다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요. 에코프로 BM도 주봉에서도 아까 이제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그럼 단순하게 놓고 보여드릴 때 이 기준에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월봉에선 좀 다소 애매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 주봉 같은 경우에 이 거래량이 실려지면서의 흐름.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다소 애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이제 그만큼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유통 물량이 좀 귀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뭐 교육용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을 명확하게 구분 지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게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걸 배웠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가 예전의 기아차, 지금의 기아가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갔나요? 안 실리고 올라갔죠.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 변동성이. 예전에 뭐 10%, 15% 단계별로 상한가 제도가 변화가 나오고, 그리고 2015년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는 이제 확대되고, 어쨌든 2009년도 이후에 그 엔화 강세에 힘입어서 가격 매릿이 크게 부각된 거죠. 기아나 현대차의 경우. 왜? 엔화 강세 때문에 실적이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16배 올라온 거예요. 16배.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실리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거래량이 안 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어때요? 완벽하게 실리죠. 이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주월봉들을 다 잘라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의 요 일주월봉의 기준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주월봉을 같이 들여다볼 건데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5MA, 20MA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 기준에서, 변동이 나오는 종목군들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주봉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5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이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월봉 기준에서는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이 흐름이 왜 이걸 못 줬느냐라고 한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IT가 있어요.
IT가 있고 변동성의 크기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세 범위에서 이제 DB하이텍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BM의 일주 월봉 2021년 07월 15일 12시 01분에 일주 월봉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작년에 이제 당연히 2차 전지 있을 때 들여다봤었던 종목이고 에코프로 자체는 오래전부터 들여다봤었어요. 뭐 주식수를 지금도 외울 정도로 에코프로 주식수가 2,200만 주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인적 분할해서 어떻게 되는지 1,800만 주로 줄어 있네요. 그죠? 2,200만 주짜리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의 이제 흐름 기준인데 역시 최근 그 거래일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 마찬가지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 삼형제 같은 경우도 이 흐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전략을 잡을까요? 그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 교육의 기준으로도 보는 거죠. 그나마 IT에서 오늘 다 뭐 움직임이 좀 긍정적이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삼성 전기 쪽의 비중이 우리가 높은데 그쪽에서의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좀 뭐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저 더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 한번 보죠. 언급이 됐던 종목군들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이번에 이제 인적 분할하고 신규 상장된 HN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에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최근 거래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추세 범위에서 하루에 2천억이 터져라. 그걸 다 2천억씩 다 터뜨리면은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 되겠어요? 1월 11일처럼 뭐 44조 4천억까지 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에코프로 삼형제의 기준과 그리고 RNF 다 보시면 공통적인 게 OMA 20MA 일주 월봉에 OMA 20MA 거래량이 터지거나 월봉 기준에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그 흐름이라는 거죠. LNF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째 지금 그래서 이걸 추세로 볼 거냐 변동성의 확대로 볼 거냐 여기서 답을 찾자라는 거예요. 와 양봉의 크기가 너무 커요. 상승장악형 이후에 여기 보시면 주봉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상승장악형일 때 OMA 20MA 딱 부딪혀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거래량이 애매했다면 이번 추 기준에서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아주 이쁘게 형성이 된 거고 월봉 기준에서 거래 대금은 뭐 충분할 거고요. 일봉 기준에서도 최근 거래 흐름 결론 이 추세가 계속돼야 되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가 공통적으로 강세를 떼야 됩니다. 뛸 수 있겠느냐?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부분의 해소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불확실성 해소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다면 LNF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삼성전자 전기 SK 하이닉스 LG전자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쪽으로 또 확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별 매매 기준에 LNF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이 터져주고 있으니까 그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이 터지느냐 또 3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그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300만 주가 안 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OMA, 20MA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이면 그러니까 오늘 실패가 되더라도 오늘 편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왜 편입을 못하냐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드릴 때 기술적인 범위에서 기본적인 펀더멘탈 범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폭에 있는데 저평가 상태로 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저평가 상태로. 그래서 LNF도 지금 거래량이 있는 건가요? 추세 강한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주봉 월봉의 거래대금 거래량은 이번 주에 다 맞춰주고 있는 거고 일본 기준에 이왕이면 캔들 크기가 계속 커져야 되는데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약화돼 있다는 거. 그래도 나는 중기적으로 보겠다면 OMA, 20MA 거래량으로 기준. 아니다. 단기 시세를 보겠다라고 하면 거래가 더 터지는 거 확인.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쪽의 기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또 2021년 이후의 기준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빵 터져 있는 거죠.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단기 매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게 거래가 유지가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쉬어가는 거죠. 추세는요. 보시다시피 추세는 계속 강해요. IT의 흐름은 계속 긍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그대로 강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오늘 당일 또 내일 기준에 또 짧은 구간에 변동성이 확대돼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추세 매매로 가야겠다 하시면은 5매매, 20매매 거래량 수반되고 있을 때 편입.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죠. 뭐 2차례 정도라도.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안 실리면 관망 내지는 물량 정리. 또 거래량 실리면 단기 매매 기준에서는 또 편입. 이렇게. 추세 매매에서는요. 5매매, 20매매 거래량 넘길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래가 안 실리면 관망, 또 거래량 또 실려. 그럼 추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다 좋죠. 코스모 신소재, LNF, 뭐 DB하이텍. DB하이텍도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DB하이텍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6월 이후에 10% 매수가 들어왔어. 뭐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한번 터지는데 저게 2천억씩 터진 거야. 이렇게. 눌림 모으를 받더라도 매집이 돼 있으니까 얘는 뭐 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일주 월봉에 5매매, 20매매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 주고, 이왕이면 거래 대금까지 확인하고 대처하면 더 좋죠. 그래서 인터파크처럼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성이 막 상한가까지 나오는 그런 흐름까지 IT 쪽에서는 보시기는 어렵고요. 일정 범위 이제 LNF도 이제 오버슈팅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의 범위이기 때문에 비중을 뭐 스윙이나 이런 쪽으로 높게 잡아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두 가지 전략, 추세 매매 5매매, 20매매를 볼 거냐, 변동성 기준에 2천억 원을 기준을 잡을 거냐,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기준이긴 하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 범위 자체를 안 드리잖아요. 또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현재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투자 주의에 지정돼 있으니까 신규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진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뭐 짧게는 한 1, 2% 보겠다.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뭐 IT 조금 전에 들여다본 종목군에서는.